한지원 25세 해군 소위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잠수함 사령부 최초의 여성 장교 여자가 잠수함을 뭘 안다고? 학교에서 배운 거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중령 아빠의 백만 믿고 여성을 무시하는 박태성 상사. 어느 날 전 잠수함 훈련 중 사고가 터집니다. 슈벨러스트 탱크 고장! 부상 불가능합니다! 수심 300m, 산소 3시간, 52명이 갇히게 되는데 박 상사님, 수동 밸브 작동하세요. 빨리! 못해. 안 돼. 우린 이제 다 죽을 거야. 아빠 백만 믿던 상사는 공포에 떨며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기관실로 가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 고압과의 사투, 28분간의 악정고투 끝에 52명 전원 생존. 3일 후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별 3개를 단 3스타 작전사령관. 전원 집합! 여러분 이 장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딸입니다. 그 순간 중령 아빠만 믿던 박상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됩니다. 자신이 매일 무시했던 여군의 아버지가 별 3개 사령관이었다는 걸. 제 딸이라서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52명을 구한 건 순수한 그녀의 실력입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진해 해군기지 정문 앞에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 장교가 내렸죠. 한지원이었어요. 25살 해군 소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 너머로 지원을 한번 쳐다봤어요. 이른 새벽에 혼자 해군기지로 향하는 젊은 여군. 뭔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지원은 가방을 들고 기지 정문을 올려다봤어요. 대한민국 해군 진해기지 잠수함 사령부라는 거대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새벽 어둠 속에서도 그 글자들은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떨림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잠수함 전문과정 최우수 수료. 화려한 이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잠수함 사령부 최초의 여성 장교. 그 단어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어요. 영광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죠. 정문을 통과하며 헌병이 경례를 했어요. 지원도 답례를 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바다 밑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죠. 기지 안쪽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잠수함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철갑, 침묵하는 거인들. 그 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어딘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지원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어요. 아버지 번호가 저장된 그 핸드폰.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아버지 한석규는 3스타 작전사령관이었어요. 해군에서 3번째로 높은 자리. 별 3개를 단 중장.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원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 뿐이었어요. 입대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말했었죠. 지원아,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연락해. 아니에요, 아버지. 전 혼자 해낼 거예요. 하지만 제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그 눈빛. 절대 아버지 백으로 올라온 여군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야. 지원은 이를 악물었어요. 찬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어요. 승조원 막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여러 명의 수병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아침 점호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지원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엥? 여기 여자 화장실 아닌데.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태성 상사였어요. 32살 해군 12년 차.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천천히 노골적으로. 지원의 얼굴이 순간 화끈거렸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수병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웃어댔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한지원 소위입니다. 오늘부터 이곳에 배치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연습한 대로 똑바로 또렷하게.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귓가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 들릴 정도로. 태성은 경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어요. 손을 대충 이마에 갖다 대는 신용만 했을 뿐이었어요. 아, 소희님이시구나. 그런데 소희님 잠수함이 뭔지나 아세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애매하게 깔보는 말투였어요. 존댓말의 형식을 빌린 무례함이었죠. 여기는 학교 교실이 아니에요. 책으로 배운 거 여기선 아무 소용없거든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이 부대의 실세라는 확신. 그리고 여성 장교는 곧 무너질 거라는 확신.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안쪽 입술을 아무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당장 소리치고 싶었어요. 상급자에게 이게 무슨 태도냐고.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여자라서 감정 조절도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게 뻔했거든요. 대신 더 정중하게 대답했죠. 잘 배우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상사님. 목소리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고 차분했죠. 태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더 무시하고 싶었지만 지원이 너무 차분하게 대응하니까 공격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한 명의 중사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김준혁이었죠. 34살 성실한 인상의 부사관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와 바른 자세가 그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박 상사, 그만하죠. 새로 오신 장교님께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준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태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했죠. 준혁은 지원에게 제대로 경례를 올렸어요. 손끝이 정확히 이마에 닿았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어요. 태성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제지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 느껴졌죠. 소희님, 김준혁 중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지원은 답례를 하며 준혁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서 선의를 느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편견 없이 대해줄 것 같았죠. 태성은 준혁을 흘긋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마치 왜 내 방해를 하냐는 듯한 눈빛. 그리고는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곧 알게 되겠죠. 현실이 어떤지, 여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태성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그의 군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지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참아, 한지원. 아직 첫날이야.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준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주변 수병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서. 소희님 죄송합니다. 박 상사가 좀.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상사 아버지가. 인사과장 중령님이세요. 그래서 좀. 준혁은 말을 흐렸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지원은 이해했어요.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괜찮습니다, 중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가는 떨리고 있었죠.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준혁이 여군 숙소로 안내했어요.
막사에서 조금 떨어진 별도의 건물이었죠.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여군은 없어요? 소희님이. 처음이세요. 이 부대에서. 준혁의 대답에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초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식사 시간이나 일정은 내일 아침 브리핑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순간 정적이 밀려왔어요. 지원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긴장의 끈이 풀어지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잠수함 부두가 보였어요. 거대한 잠수함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새벽 바다는 검고 깊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밤바다의 파도는 낮과 달리 무섭게 느껴졌어요. 출렁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지원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중장님 말씀 한마디면 박태성 같은 사람은 당장 조용해질 거야. 아버지가 누군지만 알려지면.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내 꿈은 끝이야. 평생 백으로 올라온 여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모든 사람이 내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 권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거울 앞에 섰죠.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해군 소위 계급장. 아직 빛나는 새 계급장. 지원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한지원은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절대 아버지 권력에 기대지 않는다. 내 힘으로 인정받는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참았죠. 울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그 시각 부대 반대편 숙소에서 태성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컵에 소주를 따르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그의 눈빛은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얼굴은 그늘져 보였죠. 또 여자야. 또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태성은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해군 사관학교 입학시험. 그는 떨어졌었어요.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죠. 그런데 한 여성 후보생이 합격 명단에 있었어요. 그날 태성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왜 여자한테 밀려야 해?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잖아. 왜곡된 생각이 싹 텄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박인수가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괜찮아, 태성아. 내가 회사에 못 가도 아버지가 다른 길을 만들어줄게.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가면 돼. 아버지가 있잖아. 그렇게 태성은 아버지의 힘으로 해군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열등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여자들이 남자 자리를 빼앗아간다. 그게 태성의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엔 절대 안 당해. 태성은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빈 잔을 탁자에 내리치듯 놓았고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여자가 잠수함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갈 거야. 울면서 배치 전환 신청하겠지. 태성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원의 눈빛이 범상치 않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 그 차분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니야.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야. 곧 무너질 거야. 자기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새벽 바람이 불었어요. 잠수함 부두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지원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수평선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준비하며
지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쥐었어요. 견딜 거야. 이겨낼 거야. 내 실력으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월요일 오전 9시 잠수함 전술 훈련실. 형광등 불빛 아래 최신형 시뮬레이터가 놓여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과 복잡한 조종 패널. 실제 잠수함 조종실을 그대로 재현한 장비였죠. 승조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원은 훈련복을 단정하게 입고 구석에 서 있었어요. 첫 실전 훈련.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침착했죠. 태성이 가장 먼저 시뮬레이터 앞에 섰어요. 여유로운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 오늘은 비상상황 대응 훈련입니다. 훈련 감독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성이 지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크게 말했어요. 소희님, 여기 서서 구경이나 하세요. 이런 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주변 수병들이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지원의 귓가에는 크게 들렸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태성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화재 발생. 간단한 상황이었죠. 태성은 능숙하게 조작했어요. 12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희님. 태성이 뒤돌아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15분 만에 훈련이 끝났어요. 무난한 성적이었죠. 다음 분? 훈련 감독관이 물었어요. 준혁이 지원을 바라봤어요. 격려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순간 훈련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성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 소희님이 직접 하시겠다고요? 좋죠. 한번 봅시다. 조롱하는 투였어요. 지원은 시뮬레이터 앞에 섰어요. 의자에 앉아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할 수 있어. 수없이 연습했잖아. 훈련 감독관이 말했어요. 한소희,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경고음이 울렸죠. 수심 300m. 침수 발생. 3번 구역. 첫 번째 위기였어요. 지원의 손이 패널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격리 밸브 작동. 비상 펌프 가동. 그런데 화면에 또 다른 경고가 떴어요. 화재 발생. 기관실. 복합 위기 상황이었어요. 승조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런 상황은 경험 많은 베테랑도 당황하는 난이도였거든요. 태성이 속으로 웃었어요. 저런 걸 여자가 어떻게 해결해. 하지만 지원은 침착했어요. 화재 진압이 우선이었어요.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켰죠. 동시에 침수 구역 격리를 완료했어요. 손이 정확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그런데 세 번째 경고가 울렸어요. 산소 공급 장치 고장.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훈련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준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죠. 제한 시간은 20분. 이미 8분이 지났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1초. 그리고 다시 떴죠. 비상산소 공급 시스템. 해사 교육 때 배운 매뉴얼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교과서의 그림들이 눈앞에 떠올랐죠. 지원의 손이 움직였어요. 보조 밸브 개방, 압력 조절, 예비 탱크 연결. 화면 속 산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화재가 진압됐어요. 침수도 멈췄죠.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7분 30초. 훈련 감독관이 확인했어요. 완료.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순간 훈련실이 폭발했어요. 와, 대박. 진짜요? 17분 30초. 윤성민 수병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어요. 이동혁도 박수를 쳤죠. 소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승조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원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웃었어요. 진심으로. 준혁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 수석이 괜히 수석이 아니네요, 소희님. 감사합니다, 중사님. 하지만 태성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주먹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이럴 리가 없어. 운이었을 거야. 그냥 운. 태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훈련 끝났으면 각자 임무 복귀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죠. 승조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흩어졌어요. 지원은 태성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죠. 저 사람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지원은 알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회의실. 작전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 훈련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지원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태성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다른 부사관들도 있었고요. 지원은 빈자리에 앉았어요. 함장이 훈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실전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소희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태성이 끼어들었어요. 함장님, 해상 훈련은 위험합니다. 경험 없는 인원이 참여하면. 한소희는 회사에서 해상 훈련 최우수였습니다. 함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건 학교 훈련이고 실전은 다르잖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이 어색해졌어요. 모두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지원은 조용히 말했어요. 상사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준비요? 시뮬레이터 한번 잘했다고 준비됐다는 겁니까? 태성이 비웃었어요. 박상사. 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더 이상의 발언은 자제하시죠. 이건 명령입니다. 태성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지원을 쏘아보는 눈빛은 날카로웠죠. 회의가 끝나고 지원은 복도를 걸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실력을 보여줬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죠. 더 잘해야 해. 훨씬 더. 그때 태성이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자가 잠수함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지원은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고 싶었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말로 싸워봤자 의미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저녁 7시 지원은 도서관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잠수함 매뉴얼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기관 시스템, 비상 대응 절차, 항해 전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원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죠. 눈이 뻑뻑했어요. 머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포기하지 마.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참아. 내 힘으로 해내는 거야.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지원은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왔어요. 부두로 걸어갔어요. 밤바다 공기가 차가웠죠. 하지만 상쾌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잠수함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 있었어요. 지원은 난간에 기댔어요. 별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혼잣말이었어요. 내 실력으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준혁이었어요. 소희님, 여기 계셨네요. 중사님, 안 주무세요? 소희님은요? 둘이 웃었어요. 준혁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감사합니다. 박상사 때문에 힘드시죠?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알아요. 박상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소희님은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준혁은 지원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이 사람은 진짜구나. 권력도 없이, 백도 없이, 그냥 실력만으로. 준혁은 몰랐어요. 지원에게 얼마나 큰 백이 있는지. 하지만 지원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희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들 소희님 편이에요. 준혁의 말에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중사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계속 출렁였어요. 그날 밤 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죠. 17분 30초. 역대 최고 기록.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자가 신입이 내 기록을 넘었어. 태성은 이를 갈았어요.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어둠 속에서 태성의 눈이 빛났어요. 위험한 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훈련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몇몇 훈련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원이 준혁에게 물었어요. 준혁이 일정표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건 분명 소희님 이름이 있었는데 누가 바꿨나요? 박 상사가 일정 관리를 하는데.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6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바람도 거세졌죠.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기상실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폭풍 경보입니다. 파고 8m 예상. 하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예정된 야간 해상 구조 훈련 그대로 진행합니다. 함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박 상사, 날씨가 좋지 않은데. 이 정도 날씨는 문제 없습니다. 해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하니까요. 태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원이 기상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죠. 상사님, 파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기하는 게.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성이 돌아봤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소희님은 교실에서만 공부하셨나 봐요? 현장은 달라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이. 안전. 그렇게 겁부터 먹으면 군인 못해요. 태성이 말을 끊었어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준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봤어요. 하지만 그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저녁 8시 훈련이 시작됐어요. 세 척의 배가 바다로 나갔어요. 구명정 훈련이었죠. 윤성민과 이동혁을 포함한 3명의 수병이 구명정에 탔어요. 무전 체크. 들리나요? 태성이 본부에서 무전을 보냈어요. 네, 잘 들립니다. 윤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람이 더 강해졌어요. 파도가 10m 높이로 솟아올랐죠. 본부,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무전기에서 윤성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침착하세요. 곧 회수하겠습니다. 태성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그때였어요. 본부, 구명정이 표류하고 있어요. 위치 파악이 안 돼요. 무전이 끊겼어요. 다시 연결됐다가 또 끊겼죠. 통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위치 파, 빨리. 함장이 소리쳤어요. 레이더 담당자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신호가 약합니다. 대략적인 방향만. 태성은 당황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떻게, 이럴 리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구조정을 조종하겠습니다. 뭐?
태성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미쳤어요? 이 날씨에 여자가 무슨... 회사에서 고속정 조종 최우수였습니다. 야간항해 특급 자격도 있고요.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체온증이 오면 위험해요. 함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한소희 가세요. 김중사 동행하세요. 네. 준혁이 재빨리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태성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지원과 준혁이 구조정에 올랐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소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야죠. 저 친구들, 우리 부대원이잖아요. 지원이 엔진을 켰어요. 구조정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었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죠.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지원은 조종간을 놓지 않았어요. 레이더를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어요. 저기요. 저기 신호가 잡혀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300m 앞이었어요. 지원이 속도를 높였어요. 파도가 배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쳤어요. 꽉 잡으세요. 지원이 외쳤어요. 구조정이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드디어 보였어요. 흰색 구명정.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윤수병, 들려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여기요. 여기. 희미하게 대답이 들렸어요. 지원이 구명정 옆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계속 배를 밀어냈어요. 힘드네요. 지원이 이를 악물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접근했어요. 준혁이 밧줄을 던졌어요. 잡아요. 이동혁이 밧줄을 잡았어요. 하나씩 구조정으로 옮겨왔어요. 마지막으로 윤성민. 그런데 윤성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수병, 정신 차려요. 지원이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체온증이었어요.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안전줄을 몸에 묶고 구명정으로 뛰어들었어요. 소희님, 준혁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지원은 윤성민을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하지만 힘을 냈어요. 끌어당기세요. 준혁이 안전줄을 당겼어요. 지원과 윤성민이 구조정으로 올라왔어요. 지원은 즉시 윤성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약했어요. 담요 가져와요. 준혁이 담요를 건넸어요. 지원은 윤성민을 감싸며 체온을 나눠줬어요. 윤수병, 들려요? 정신 차려요. 지원이 윤성민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윤성민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소희님.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데리러 왔어요. 지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기지로 돌아갑니다. 구조정이 방향을 틀었어요. 30분 후 기지에 도착했어요. 의무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빨리, 저체온증 환자예요. 윤성민이 들것에 실렸어요. 의무관이 확인하고 말했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지원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죠. 준혁이 지원을 부축했어요. 소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요. 구조된 수병들이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이동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원이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함장이 다가왔어요. 한소희,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장님. 그때 태성이 멀찍이 서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부끄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그 때문에 부대원들이 위험에 빠졌고요. 그런데 구한 건 자신이 무시했던 여성 장교였어요. 태성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원과 눈이 마주치는 게 싫었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지원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어요. 근육이 모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답장이 곧 왔어요. 그래, 우리 딸. 아버지는 언제나 널 믿는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권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 순간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준혁이었어요. 소희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다들 소희님 이야기로 가득해요. 푹 쉬세요.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폭풍은 지나갔어요.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죠.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날 밤 태성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여자, 진짜 실력이 있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밀려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큰 시험이 남아있어. 태성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큰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2주가 흘렀어요. 지원은 부대에서 점점 인정받고 있었어요. 구조작전 이후로 승조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소희님, 좋은 아침입니다. 윤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지원도 미소로 답했죠. 하지만 태성만은 달랐어요. 그는 지원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도 건성으로 받았죠.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 긴급 소집이 떨어졌어요. 실전 잠수함 훈련을 실시합니다. 함장의 발표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진짜 잠수함을 타고 심해로 들어가는 훈련이었거든요. 한소희도 이번에 승조원으로 탑승합니다. 지원의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짜 잠수함에 타는 거예요. 준비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지원은 장비를 점검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죠. 할 수 있어. 수없이 공부했잖아. 승조원 52명이 잠수함에 탑승했어요. 거대한 철문을 통과하니 좁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잡한 파이프와 밸브들. 지원은 심호흡을 했어요. 태성도 기관실 담당으로 탑승했어요. 그는 지원을 지나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실전은 다를 거예요, 소희님.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잠수함이 출항했어요. 부두를 떠나 깊은 바다로 나아갔죠. 자망 준비.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수심 50m, 100m, 200m. 점점 깊어졌어요.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죠. 지원은 창문 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깊고 검은 바다뿐. 수심 280m 도달. 조타수가 보고했어요. 그때였어요. 삐, 삐, 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주 밸러스트 탱크의 이상 발생. 기관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함장이 소리쳤어요. 상황 보고. 자동 시스템 고장입니다. 부상이 불가능합니다. 순간 잠수함 안이 얼어붙었어요. 부상 불가능.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수동 시스템으로 전환. 함장이 명령했어요. 하지만 기관실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박상사, 응답하세요. 준혁이 무전을 보냈어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수동 밸브가 압력이 너무 높아서. 태성의 목소리였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박상사, 정신 차리세요.
밸브 위치는 알죠? 준혁이 다그쳤어요. 알긴 아는데 못하겠어요. 이러면 다 죽어. 태성이 패닉에 빠진 게 분명했어요. 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산소 잔량은 3시간입니다. 3시간. 그 안에 부상하지 못하면 모두 죽는 거예요. 지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함장님, 제가 기관실로 가겠습니다. 한소희, 고압 환경에서 수동 밸브 작동은 극한이야.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해보겠습니다. 잠수함 기관 전공이니까요. 지원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세요. 우리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지원이 기관실로 달려갔어요. 좁은 복도를 빠르게 통과했죠. 기관실 문을 열었어요. 태성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죠. 상사님, 지원이 소리쳤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못해. 나 못해. 어디에요? 밸브가 어디에요? 지원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어요. 복잡한 배관 뒤쪽 좁은 공간에 거대한 밸브가 있었어요. 지원은 즉시 그곳으로 갔어요. 밸브에 손을 댔어요. 무거웠어요. 엄청나게 무거웠죠. 고압 때문이었어요. 300m 심해의 압력이 모든 걸 짓누르고 있었어요. 지원은 양손으로 밸브를 잡았어요. 힘을 줬어요. 밸브가 조금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으악. 지원이 있는 힘껏 돌렸어요. 손바닥이 쓰라렸어요. 피부가 벗겨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분, 2분, 5분. 밸브가 조금씩 돌아갔어요. 지원의 팔이 떨렸어요.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소희님,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지원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태성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원의 피 묻은 손을 보자 뭔가 깨달았어요. 그는 일어나 지원 옆에 섰어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둘이 함께 밸브를 잡았어요. 힘을 합쳤죠. 밸브가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준혁이 뛰어들어왔어요. 소희님, 제가 돕겠습니다. 윤성민과 이동혁도 따라왔어요. 우리도요. 소희님이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5명이 함께 밸브를 돌렸어요. 10분, 15분, 20분. 지원의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태성의 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8분이 지났을 때 완료. 밸브가 완전히 열렸어요. 주 밸러스트 탱크 작동 시작. 함장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어요. 잠수함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로, 위로, 수면을 향해.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을 봤어요. 피투성이었어요. 살점이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해냈어. 태성도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지원을 봤어요. 소희님, 죄송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제가 무능해서. 소희님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살았잖아요. 지원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았죠. 실력도 없으면서 권력만 믿고 거만하게 굴었어요.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했죠. 하지만 막상 위기가 왔을 때 구한 건 그 여성 장교였어요. 잠수함이 수면에 도착했어요. 해치가 열렸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승조원들이 환호했어요. 살았다. 우리 살았어. 모두가 지원에게 달려왔어요. 소희님 덕분입니다. 52명을 구하셨어요. 함장이 지원에게 격려했어요. 한소희, 52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은 경례로 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올릴 수 없었죠. 의무실로 가세요. 빨리.
준혁이 지원을 부축했어요. 의무실로 가는 동안 모든 승조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길게 늘어선 박수 세례.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없이도 해냈어. 내 실력으로.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함장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는 곧 상부로 올라갈 거예요. 작전사령부로. 그리고 3스타 중장인 한석규에게도. 그날 밤 태성은 지원을 찾아왔어요. 지원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책을 읽고 있었죠. 소희님. 태성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상사님. 손은 괜찮으세요? 네. 소희님은요? 괜찮아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이미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소희님한테 한 짓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시하고 비웃고 방해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은 책을 덮었어요. 상사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지가 중요해요. 상사님도 할 수 있어요. 실력으로. 지원의 말에 태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소희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 제 인생이 달랐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성은 깊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죠. 지원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지원아. 보고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위험한 일이었구나. 아버지는 걱정돼서. 괜찮아요, 아버지. 전 잘 해냈어요. 그래.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곧 갈게. 뭐? 아버지가 곧 여기 오실 거잖아요. 지원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대형 사고는 반드시 상부 조사가 들어온다는 걸. 응. 며칠 안에 갈게. 그때 봬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지원은 미소 지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요. 폭풍의 중심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프로펠러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죠. 거대한 군용 헬기가 진해 기지 상공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지? 갑자기 헬기가 왜? 승조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어요.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어요. 군복의 별이 3개. 3스타 작전사령관이었어요. 한석규 중장. 전원 집합.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5분 만에 전 부대원이 연병장에 모였어요. 지원도 대열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버지.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다른 승조원들처럼 긴장한 모습만 보였죠. 태성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옆에 아버지 박인수 중령도 함께였죠. 둘 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석규가 연병장 단상에 올랐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 전체를 훑어봤어요. 침묵.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나는 한석규 작전사령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어요. 잠수함 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한석규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6개월간 이 부대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6개월. 지원이 부임한 시점부터였어요. 박태성 상사. 한석규가 이름을 불렀어요. 태성이 벌떡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상급자에 대한 모욕, 훈련 방해, 성차별 발언, 그리고 직무유기. 한석규가 하나씩 나열했어요. 특히 잠수함 사고 당시 기관실 책임자로서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명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박인수 중령.
이번엔 태성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박인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아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인사를 했고요. 박인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두 분 모두 징계 조치합니다. 박인수 중령은 인사과장 직위 해제 및 예편 권고, 박태성 상사는 육상부대로 전출, 연병장이 술렁였어요. 태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령관님, 제발. 하지만 한석규는 냉정했어요. 군은 실력과 책임으로 움직입니다. 백으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석규는 지원을 바라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죠. 한지원 소위. 네. 지원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한석규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원 앞에 섰죠. 여러분, 이장교가 누군지 아십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석규가 선언했어요. 내 딸입니다. 쾅!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연병장이 순간 얼어붙었죠. 뭐라고요? 중장님의 딸? 승조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태성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중장의 딸? 준혁도 놀란 표이었어요. 윤성민과 이동혁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석규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딸이라서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6개월간 지켜봤습니다. 한지원 소위는 이 부대 최고의 장교입니다. 한석규가 서류를 들었어요. 시뮬레이터 훈련 역대 최고 기록, 폭풍 속 구조작전 성공, 그리고 52명의 생명을 구한 잠수함 사고 대응.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승조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게 실력입니다. 백이 아니에요. 한석규가 지원을 받어요. 한소희, 왜 아버지가 중장인 걸 숨겼나요? 지원이 대답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잘했습니다. 한석규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경례를 올렸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지원도 경례로 답했어요. 연병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커졌죠. 모든 승조원이 박수를 쳤어요. 소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환호와 박수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태성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죠. 중장님 딸이었는데 그동안 나는. 그날 저녁 태성이 지원을 찾아왔어요. 내일이면 전출이었어요. 소희님. 태성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상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상사님. 아니에요. 일해야 합니다.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중장님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숨긴 거예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을 알고 싶었어요. 백이 아니라 실력으로.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상사님, 과거는 과거예요. 지원이 태성을 일으켜 세웠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새 부대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실력으로. 소희님. 아니, 중희님 같은 분을. 아직 소희예요. 지원이 웃었어요. 소희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 제 인생이 달랐을 거예요. 태성이 깊게 절을 했어요. 평생 실력으로 살겠습니다. 태성이 물러갔어요. 지원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3개월 후, 진해 기지 연병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축하 행사였죠. 한지원 중위 진급식, 그리고 부함장 임명식이었어요. 잠수함 사령부 최초의 여성 부함장. 지원이 연단에 섰어요. 군복의 새로운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죠. 여러분, 지원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어요.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승조원들이 집중했어요. 누구의 딸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모두를 바라봤어요. 오직 노력과 실력 그리고 동료애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혁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윤성민과 이동혁도 환호했죠. 식이 끝나고 지원은 부두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한석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아, 아버지. 둘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켜만 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지원이 미소 지었어요. 덕분에 진짜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내 딸. 한석규가 지원을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아버지 권력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둘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잠수함들이 조용히 떠 있었어요. 파도가 출렁였죠. 일주일 후 지원은 신임 장교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20명의 젊은 얼굴들이 지원을 바라봤어요. 군대는 힘든 곳입니다. 지원이 말했어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신임 장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중위님, 여자도 정말 할 수 있나요? 젊은 여성 장교였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죠. 지원이 웃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젊은 장교의 눈빛이 변했어요. 희망이 보였죠. 교육이 끝나고 지원은 혼자 부두를 걸었어요. 저녁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태성이었어요. 소희님, 새 부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감사했습니다. 지원이 미소 지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답장을 보냈죠. 지원은 잠수함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철갑, 침묵하는 거인.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죠. 진정한 리더는 권력이 아니라 실력과 인품으로 만들어진다. 지원이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출렁였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큰 바다, 더 깊은 심해, 더 많은 도전. 하지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원은 잠수함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일은 또 다른 훈련이 있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별빛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진실의 파도는 모든 것을 씻어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죠. 지원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서 함께 공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오니 잠시 시간 내시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